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어느 휴일 부모님이 해주신 선을 보러 잠실 롯데월드몰에 갔습니다. 여기랑 에비뉴 쪽이 제가 소개팅 장소로 꽤 선호하는 곳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롯데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롯데월드랑 붙어있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간도 넓고 마치 놀러온 것 같아서 제 자신도 좀 더 마음이 즐거워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서 소개팅을 하면 저의 밝은 모습이 조금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개팅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가서 롯데월드몰 5층에 앉아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연말이라 역시 커플들도 많고 아이를 데려 나온 가족들도 많네요. 이 지겨운 솔로 생활도 곧 영원히 끝나길,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 여자분이 문자가 오네요. 연어씨, 죄송해요. 차 몰고 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30분 정도 늦을 것 같네요. 그래, 사정이 있겠지. 천천히 오시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처음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하다 보면 이 여자도 그렇고 상대방이 카톡 오픈을 하지 않아서 문자로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 때문에 카톡 등록되는 것을 꺼둘 수는 있는데 소개팅을 하면 카톡은 등록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필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카톡을 등록함으로써 제가 보통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선입견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네요. 대놓고 티는 내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좋은 인상이었던 분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벽면에 있는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 봅니다. 주름이 막 자글자글하지는 않는데 요즘 팔자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어둡고 우울해 보입니다. 괜히 얼굴에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해봅니다. 입으로 웃으면 그래도 인상이 밝아지긴 하는데 확실히 40살처럼 보이는 것 같네. 35살까지만 하더라도 20대 후반 소리도 듣고 되게 동안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 인생에 외모로 리즈 시절 따위는 없었긴 했는데 35살 그 즈음에는 어플 매칭을 꽤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에피소드들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그러네요. 한 38살 이쯤부터 저도 느낄 정도로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이에 4자가 붙어버리니 진짜 아저씨네요. 오래되어 물러진 못난 과일을 팔아야 하는 가난한 노점상처럼 마음이 급해집니다. 잡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그녀가 들어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지하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한 30분 정도 늦었네요. 아쉽게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홍나희 여사를 닮았네요. 이분은 38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다 작년에 개원한 키 170 의사였습니다. 아버지 친구의 친구의 따님이었는데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서 소개를 안 시켜주다가 얼마 전부터 결혼 생각이 들었는지 주변에 소개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세다고 하긴 하더라만 인연이란 건 혹시 모르니 한번 만나봐라. 나름 신경을 썼는지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왔긴 했는데 아쉽게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피자 나왔습니다. 제가 접시에 덜어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이 여자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다. 그래도 부드럽게 받아주기라도 하지. 성 긋는 모습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의사가 되셨대요? 사실 운이 좋았어요. 연어씨도 서울대 나오시고 열심히 사셨는데요. 뭘. 회사원들은 퇴직하면 다시 직장을 잡는 게 어려울 때도 있는데 나이 들어서도 적성을 계속 살릴 수 있는 직업이 부러워지더라고요. 사명감으로 일했는데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의사를 악마로 보는 것 같아 기운이 빠질 때가 많아요.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저도 연어씨 쪽은 잘 몰라서. 그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저는 일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닥치는 대로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하루는 어쩌고 나와서 개원했는데 주말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하느라 너무 바빴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 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뽑는 과정도 힘들었는데 어쩌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번에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한 영상에서 본 건데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고 많이 유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고 말을 해야 상대방이 조금 덜 지루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일, 취미, 운동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상형이나 연애 얘기 등등 이성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회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 얘기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 침묵도 길어졌습니다. 서로 멍하니 창밖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지 화장실을 10분 넘게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벌써 연말이네요. 하하. 그러게요. 사람도 많고. 시계를 보니 만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나 있네요. 그래, 이제 놓아주자. 덕분에 주말에 여기 구경도 하고 놀러온 기분이 나서 좋았어요. 네,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갈까요? 카페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요즘 피부도 땡기고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피부 관리 같은 건 하시나요? 아니요, 딱히 하진 않아요. 그래도 저나 제 주변이나 주름 있는 친구는 없던데요. 다들 예전에 비해 동안인 것 같아요. 그런가? 자신감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자를 배웅해주고 집에 돌아오니 맥주가 땡겨서 한 잔 마셨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부모님이 돈도 땅도 많고 병원도 차려주셨다고. 근데 그런 대화 내용은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걸 보면 소개팅에선 역시 이성적인 매력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최근에 소개팅 실패 사례를 생각해보며 귀찮아도 얼굴 관리하고 운동 조금이라도 해야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소개팅도 잘 들어오지 않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연이 지나갈 때마다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5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0대 후반까지는 어떻게든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했던 지난날의 선택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맺고 끊는 것을 잘 했어야 했고 어필을 잘 했어야 했던 아쉬운 순간들도 많이 생각납니다. 과거의 몇몇 인연들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결정사에서 예전에 한 100일 정도 사귀었던 성격이 장난 아니었던 아이유 닮은 여자. 저를 차단해서 근황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블로그를 알고 있어서 오랜만에 들어가 봤습니다. 몇 달 전에 결혼했더라고요. 신혼집 준비하는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녀는 집착이 굉장히 심했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키우길 바라며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아마 몸 좋은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결정사에서 계속 썸 타다가 어그러졌던 인권 변호사 여자, 그분도 얼마 전에 결혼했더라고요. 저와는 달리 약간 돌쇠 느낌의 믿음직한 관상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인연들이 먼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그 여자는 성격이 이상했고 나를 못살게 굴어서 그래서 헤어진 건데 그 여자가 먼저 결혼한 것을 보면 그 여자가 원인이 아니고 내가 원인이었던 것 아니었을까. 자신감이 더 떨어집니다. 이젠 더 큰일 났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결혼을 하냐 하지 못하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아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그 때를 놓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였던 작년과 올해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나이를 생각해 조금 더 똑똑하게 행동했어야 하지 않나 지나고 나니 후회가 됩니다. 저 사실 그 종교 문제로 헤어진 여자랑 한 2번 더 만났었습니다. 여러분께 참 민망하네요. 4월에 헤어졌고 5월에 그녀가 연락이 와서 한번 봤고요. 그때도 서로의 입장차를 다시 확인해서 서로 연락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몇 달 정도 지나고 그녀가 멀티 프로필을 걸더니 저랑 간 장소들이나 같이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올리더라고요. 저도 그 사진들을 보니 추억도 생각나고 마음도 약해지고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녀의 생일인 10월 말에 제가 연락을 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바보 같은 기대와 잘 지낼까 보고 싶은 마음, 생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등 여러 가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길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잊고 싶다는 저의 의지이기도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장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10월 두 번의 만남 모두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5월에는 한강공원을 걷고 돈가스를 먹고 그녀랑 놀았던 동네 공원 벤치에서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10월에는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헤어지고 있는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많이 생각났던 것도 맞고, 누가 옳았든 그녀 그리고 그녀 집안의 종교 및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그녀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귈 때 그녀와 돈을 아끼는 데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호텔 라운지 카페를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워커힐 호텔 음식점으로 데려가서 40만원짜리 소고기 세트를 사줬습니다. 선물로는 금 반돈의 메시지를 각인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한 50만원 정도 하는데, 한쪽 면엔 그녀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반대편엔 생일 축하한다는 문장을 달았습니다. 이거 가져도 되는 거야? 너무 예쁘다 오빠. 영원히 간직할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일상을 업데이트하고 라운지 카페로 이동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커피를 리필해가며 또 몇 시간 동안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그날도 그녀랑 만나서 얘기하고 조금 걷다 보니 지루할 수 없이 6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역시 그녀는 제 마음을 정말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그리고 10월에도 몇 시간 동안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저녁 그리고 밤이 되면 서로의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종교 얘기를 하게 되고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녀는 상처를 받고 또 울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만, 그녀는 제가 그녀와 그녀 집안의 종교 그리고 종교 활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길 바랬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기 월급에서 10% 이상 헌금을 해도 상관없었고, 그녀의 집안이 가난해도 괜찮았고, 부모님 용돈을 드려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보하지 못했던 부분은 교회에 나가는 횟수. 그녀가 처음에는 교회를 1년에 2~3번만 간다고 했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늘고 나중엔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으로 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은 지켜라. 그리고 자식을 무교로 키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 집안에서도 알겠다 혹은 알아서 잘 키워라 등등의 덕담을 저에게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쪽 집안에서까지 확답을 받는 건 약간 과한 거 아니냐고 했긴 했지만, 저는 이 정도의 동의가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고 결혼하면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고, 종교에 대한 저의 불안은 그녀가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외로워질 거고, 아이가 그 종교를 믿게 된다면 저는 더 외톨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건 그 교회가 삶의 전부인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가혹하다고 했고, 자식에게도 과도한 통제라고 했고, 그 교회에 대해 숨기거나 나쁜 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다양성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건 가족 모임과 같은 거라 예전에 약속했던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그녀는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된 건 오빠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까지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반대했기 때문이야. 오빠는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아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나랑 이어졌던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어야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화를 내야 하는 거야. 지금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알겠어?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닌 사이비 종교라는 기준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결혼을 말리고 방해한 저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혹은 제가 정말로 결혼을 원했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종교 얘기를 숨겨야 했던 게 맞는데 그걸 조율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가족들과 친구들이 걱정하는 내용에 제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여자의 편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부모님이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부모님 무릎을 꿇려가면서까지 결혼하는 건 불효라고 생각했고 결혼에서도 갈등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1년 전과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튼 만날 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TV에서도 종교 얘기가 나오니 땡땡이도 이젠 내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그녀가 조금 더 상식적인 생각을 해주고 저의 걱정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바보 같은 상상을 했고 연호 오빠가 조건보다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길 바래.
그녀는 제가 그녀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녀의 편을 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헤쳐나가길 바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컸지만 서로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그녀 모두 각자와 각자의 가족과 각자의 주변 사람들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위한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로 언성이 높아지다가도 서로를 쓰다듬어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진심을 다해 제 마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도 돌려보고 했지만 바뀌거나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빠는 역시 변하지 않았어. 그냥 생일 축하해주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였구나. 예전 정신과 약을 먹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시무룩해하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며 내가 괜히 연락했구나. 그녀가 믿는 세상을 깨트리려고 하며 상처를 주는 게 정말 바보 같았다. 이제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정말로 잊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조사하기 위해 행성 안으로 탐사선을 보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며 시간을 낭비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그 행성은 굉장히 매력적인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성 안에서 여러 위기 상황을 겪고 시간 낭비만 한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행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시간 낭비를 한 건 맞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행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행성이 어떤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녀와 저만이 아는 케미가 있었고 그녀가 가진 건 없어도 소소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간을 들여 계속 부딪히고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미련을 두었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보 같지만 이것도 인생이겠지요. 정말 큰 갈등의 직면에 피하지 않고 대화했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우주선은 이제 연료도 떨어져 가고 많이 낡았습니다. 제가 방금 떠난 행성은 아직도 제 뒤에서 푸른빛을 내며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둘러보면 정착할 장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행성을 이미 많이 둘러봤고 이미 써버린 시간이 아깝지만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주선이 많이 낡아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야 다른 행성에 겨우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그쪽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녀도 그동안 꽤 많은 스피 소개팅을 한 것 같았습니다. 소개팅 스토리를 저에게 풀면서 그 남자를 5번이나 만났는데 자기만 아는 것 같고 센스도 없어서 마음이 안 가더라. 오빠라면 나에게 어떻게 했을까? 오빠는 내 마음을 더 편하게 해줬을 것 같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개팅을 할 때마다 저의 센스와 유머 그리고 미소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녀도 저와의 케미가 특별했나 봅니다. 솔직히 예쁘고 몸매도 좋아서 수도 없이 매칭 요청이 들어왔을 텐데 오랫동안 저를 잊지 못한 게 참 고맙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마 그녀도 새로운 남자와 연말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도 저를 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혼자가 좋습니다. 일이 요즘에 바쁘긴 한데 크리스마스, 신정 연휴엔 휴가를 내고 병원도 가고 대본도 쓰고 푹 쉬면서 고독을 즐길 것 같네요. 아마도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듯 싶습니다. 제가 사실 말주변도 별로 없고 글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대본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미있는 채널은 아니지만 올해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026년 나이가 드는 게 싫지만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소개팅을 하며 결혼을 목표로 하여 계속 나아갈 예정이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연애, 결혼, 육아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